네,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감이 뚜렷해지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일단 2분기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IS의 테러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고 러시아의 불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시장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좀 분석을 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먼저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 정치적인 변수가 2분기에 고려 대상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지고 지금 러시아 문제, 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전제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주요국을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주요 선거들이 대부분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논리, 또 서로 이제 논점을 이렇게 빠르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좀 민감한 국가들의 전체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일상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은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내관이 잠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내관이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서 별로 큰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심지를 건드려서 뇌관이 폭발하게 된다면 그땐 똑같은 이슈에도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 특히 러시아 변수라든지 그리스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 쓸모없는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기보단 이러한 변수들이 있으니 만약에 이런 변수들이 커지고 그 변수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되겠다 정도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변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 지표들과 앞으로 3월에 FOMC 회의, 그리고 중국에서 AIIB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런 정치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그러면 유동성이라든지 펀더멘탈과 관련돼서는 어떤 변수들이 2분기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유럽의 QE 효과가 과연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을 늘리지 않을 거고 유럽 쪽에서 자산을 늘릴 건데 유럽에서 늘리는 이 자산이 과연 아시아, 그것도 한국으로 많이 분배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으로 유럽계 자금들이 2월 달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들어올지 또 추세적으로 들어온다면 과거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그럼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유동성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만으로 보면 분명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은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쪽은 시장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건데 지금 여러 번의 그림을 보시면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모두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실제로 실세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거나 제로 수준까지 온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항상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위쪽으로 움직였다. 즉 시장의 자금이 너무 저금리고 실세금리에서 무언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라는 논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근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 빅랠리에는 중국의 투자 확대, 소비 확대라고 하는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러한 성장 동력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만큼 랠리가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 기준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유럽의 유동성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금리 조건도 위험자산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다만 과거처럼 강하진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건 과연 퀀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삽질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번에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총량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인데요. 예상치는 어차피 맨날 틀리니까 믿지 말고 지금 실제 추정치를 살펴봤을 때 올해는 어쨌든 증가한다라는 시각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추정치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괴리가 줄어들고 이번에는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 시장이 올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그것이 1분기와 2분기 실적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가장 주목해 볼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제 기업이익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에 본격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우리 증시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면수들이 이걸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2분기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완만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실적과 유동성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뭐 반도체 정도, 그리고 저 PBR주, 그리고 자동차가 됐든 IT가 됐든 그 어느 산업 분야가 됐든 핵심 부품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중국의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은 1대1로를 위해서 지금 당장 중국 내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때문에 지금부터 뭐 건설주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의 건설주 넘쳐나고요. 중국의 건설 수준도 우리나라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그림들, 뭐 AIIB와 같은 그런 장기적인 그림들은 지금 당장 나타날 효과는 아니다라는 점도 2분기에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셨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동을 살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통신장비주들의 흐름도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글로벌 통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주가 흐름을 확인해봤고 이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업종 전반으로 보면 좋은데요.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종목군들의 흐름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네트워크 업종 전반의 주봉, 즉 중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뉴에 반영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보텔과 같은 와이어리스, 무선 쪽 관련 종목군들은 최근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고요.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은 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다, 또 네트워크 업종 전체의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신제품이 나옴으로써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 신제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열린 오픈소스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통신사나 특정 업체의 특성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주 일정 부분의 조건만 맞춰놓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라는 형태의 오픈소스 코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주니퍼 장비는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레벨을 좀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통신망이 워낙 빨라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보지 않으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해외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뭐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답답해서 못 쓴다라는 거죠. 속도의 차이가 워낙 격하게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글로벌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외 쪽에서 기회를 찾고 있고 그 기회를 찾아 나가는 종목군들, 또 IoT에 연동하는 종목군들, 그와 관련된 솔루션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리드하고 있다는 쪽이 최근에 글로벌 통신 장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노보텔과 주니퍼, 시스코까지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이 남아있는 글로벌 통신 장비 업종. 그런데 한국에서는 관련주들 이미 국내에서는 한계치에 다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좀 더 밖으로 나아가야겠죠? 다시 한 번 더 투자할 만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국내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 해외 업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수출 비중이 높아서 기술력이 있어서 이런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연동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그런 쪽에 본다면 내수 쪽에서는 아까 뭐 기가 산다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추가적인 투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게 되면 통신
통신 장비 쪽에서는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KMW, 다산 네트워크스처럼 이미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거나 거의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은 최근에 일본, 미국, 중국 이런 쪽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쪽에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휴대폰을 포함한 IoT 기기 내에 들어가는 부품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이노와이어리스, 와이솔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포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측 장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장비를 투자하기 위해선. 그런 측면에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군들이 과거만큼의 영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출의 확대의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관련주 중에서는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와이솔까지 해외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본격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